현재 한국은 그 콧대 높은 미국과 유럽이 제발 G7에 들어달라 할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으며 핵을 보유한 5개의 상임이사국을 제외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불가능을 외쳤을 때 포기를 모르던 한국은 끝내 KF-21이라는 기적을 창조했으며 이제는 KF-21을 기반으로 F-35조차 뛰어넘는 최강의 함재기를 개발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전쟁밖에 모르는 한국이 군비 경쟁을 부추겨 주변국을 고통받게 한다고 비난했는데 심심하면 그 잘난 항모 데리고 동남아로 몰려가서 깽판치는 중국은 존재 자체가 암덩어리입니다. KF-21은 미국조차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속이 탈 정도로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F-35B조차 가볍게 뛰어넘은 최강의 함재기를 쓸어 담듯이 대량 도입할 수 있습니다. KF-21 함재기 개발은 동아시아를 집어삼키겠다던 중국 항모 전단이 끝장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중국은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로 당당히 진출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KF-21 함재기 도입 확정이 중국에서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국산 항모인 CVX를 3만 톤으로 건조하겠다던 계획을 싹 갈아엎고 7만 톤으로 결정한 이유는 F-35B를 도입할 바엔 대형 항모에 탑재할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하는 것이 100번 낫기 때문입니다. 마침 코로나 때문에 죽다 살아난 영국은 유럽을 이꼬라지로 만든 중국을 제대로 엿먹이기 위해서 한국에게 7만 톤의 대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급의 기술을 넘겨줄 테니 받아달라고 아주 난리였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 선박의 절반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 조선업을 보유하며 밥상은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영국이 대형 항모의 기술을 이전에 떠먹여 주기까지 하면서 F-35B에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적 방공망을 뚫기 때문에 스텔스 능력의 목매는 공군과 달리 함재기는 적 군함들을 모조리 때려잡고 바다만 접수하면 그만이라 공대공 능력이 훨씬 중요한데요. KF-21의 전투력은 30년째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F-22에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요즘 전투기는 뭐만 하면 1000억은 우습게 넘는데 KF-21은 진짜 해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은 공군에서만 300대를 도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일은 없는데 그 돈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오며 귀한 달러까지 절약하니 일석이조인데요. 사실 항모 자체의 비용은 소형이나 대형이나 거기서 거기이며 막상 함재기가 예산을 다 잡아먹는데 F-35B라면 소형 항모 한 척이나 겨우 굴릴 돈을 KF-21은 대형 항모 두세 척은 채우고도 남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 척의 항모를 보유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CVX는 40대의 F-35C를 탑재하겠지만 후속함들은 KF-21을 탑재할 것이 불보듯 뻔하며 비용도 CVX 한 척과 같거나 오히려 적을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세계 7위의 해군을 보유해 항모를 지켜도 멸치 한 마리 못 지나갈 정도로 빈틈이 없는데 이 정도면 아시아 최강의 항모 전단으로 손색이 없으며 동아시아의 패권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을 깎아내리긴커녕 찍소리도 못한 채 입 꽉 다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자기들 속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소름 끼치게 웃으며 중국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5척의 항모를 보유한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만 함재기에 대해선 입 싹 닫고 있는데 호랑이에게 양이 몇 마리인지는 중요하지 않듯이 함재기가 구리면 항모가 많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중국의 J-25는 누가 메이드인 차이나 아니랄까봐 수호의 33을 복제한 짝퉁답게 신뢰성이 최악이며 가뜩이나 성능도 어중간한데 결함까지 심각해 중국 해군마저 답이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물론 남중국해를 두고 싸움에도 군사력 자체가 빈약한 동남아는 J-15도 딱히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가 중국의 숨통을 끊기 위해 아시아 최강의 항모 전단까지 보유한 한국이라면 얘기가 다른데요. KF-21은 J-15 같은 4세대 전투기 따윈 그냥 가지고 놀 정도로 아시아에선 감히 적수가 없으며 물량으로 밀어붙이기엔 한국도 세 척의 항모를 보유하면서 전혀 꿀릴 게 없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죽다 살아난 러시아가 중국의 경고 따윈 쿨하게 씹어버리고 야온테의 기술을 넘겨주면서 한국은 미 항모조차 반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KF-21에 탑재할 것입니다. 중국의 심장을 노릴 비수를 뱃속에 가득 쑤셔넣은 KF-21은 서해로 벌떼처럼 몰려들 것이며 중국 항모는 하늘에서 별처럼 쏟아지는 수백
7개의 불기둥에 뼈도 못 추리고 물고기 밥이 될 텐데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한국 해군이 서해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그동안 쌓인 게 많은 동남아 국가들을 살살 달래 다같이 해상을 봉쇄한다면 중국은 끝장입니다. 중국은 14억이라는 징그럽게 많은 인구 때문에 식량과 자원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도무지 답이 없는데, 한국이 무역량의 60%를 차지하는 남중국해를 틀어막으면 중국은 항복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KF-21 때문에 한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패배한 중국은 한반도와 태평양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핑계로 국민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중국 정부의 파멸을 의미하는데요.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이 심해지며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험난한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KF-21은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서 한반도를 지킬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